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함수의 합차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시간에는 이 확대 축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세 번째 시간에는요, 이 주기 해볼게요. 주기. 주기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기 문제가 나오면 친구들이 이렇게 하죠. 뭐지? 이렇게 하죠. 진짜 그럽니다.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주기의 개형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주기 문제가 나오면 조용히 피해가는 친구들도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뭐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4점이에요. 4점. 그래서 일단 뭐 별거 없는데요.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뭐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학을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에요. 내가 쫄리잖아요. 그러면 풀 수 있는 문제도 정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그 모의고사 볼 때 어떤 현상이냐면, 이건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떤 친구들은 너무 아쉽다고, 나 이거 다 아는 건데 못 풀었다고 이러면서 막 너무 안타깝다 하는데, 모든 친구들이 다 이래요. 그게 뭐냐면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나. 진짜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시험 끝나고 답안지 채점하고 답 딱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쉬워요. 라든지 아니면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혼자 도서실에 가서 똑같이 풀었는데 그때는 엄청 잘 풀리는 거예요. 이런 경험 다 있죠. 여러분만 뭐 몇 명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모두가 다 이럽니다. 이런 현상은 쫄아서 그래요. 쫄아서. 알겠죠? 수학을 풀 때 가장 핵심은 쫄지 말고 일단 뭐라도 아는 것부터 접근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래프 문제 나왔어. 그럼 일단 좌표 평면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쫄면 안 돼. 근데 뭔지 모르고 가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못 풀어요. 수학은 일단 들이대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 들이댈 때도 각도가 중요하잖아요. 각도가 어떤 걸 먼저 해야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오늘 주기 할게요. 주기. 자, 주기의 기본 꼴은 fx 플러스 a는 fx입니다. 이 꼴을 무조건 외우세요. 알겠죠? 혹은 요거예요. 난 참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아니, 이렇게 나오면 죽인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뭐 죽인지 몰라. 참 그럼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도 죽이고요. 이렇게 나와도 죽이고요. 뭐 M이라 할까요? 이렇게 나와도 죽이에요. 이렇게 나와도. 그런데 더럽게 어렵겠죠.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게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얘가 숫자야. 이러면 죽는 거예요. 2야. 이러면 죽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손대면 안 돼. 그러면 힘들어져. 인생이 힘들어져요. 손대면. 그런데 이거를 푸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얘를 무조건 0으로 만들어 줄 생각을 해야 돼요. 주기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틀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틀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이거 0으로 안 만들고만 풀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져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0으로 만들어요? 문제에 주어지겠죠. 얘를 0으로 할 방법이 뭐라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푸는 문제는 풀게끔 나와요. 그러니까 답이 있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하다 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들? 자, 그 주기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0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0에서 a 값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a 값까지의 함수의 모형이 만약에 뭐 요래요? 이런 함수가 있다 칩시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자르는 거예요, 함수를. 왜? a 플러스 x 플러스 a가 fx 값이니까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딱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반복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요게 a인 거예요. 다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되죠, 여러분들? 이게 기본 꼴이에요. 이 꼴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모든 함수를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되시죠, 여러분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일단 여기까지. 주기가 뭐다? 요런 꼴을 주기라고 한다.
그래서 fx 플러스 a는 fx다. 이렇게 이항시켜도 된다. 만약에 이게 플러스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너스를 만들어줘야죠, 무조건. 어떻게 해요? 문제 나오겠죠. 뭐 얘가 기함수라든지 뭐 우함수라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를 뽑아내야 돼. 그래서 요 꼴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기 문제를 풀 거예요. 딱 보니까 주기 문제야. 이거 플러스야. 그럼 못 쓰는 게 아니에요. 얘를 마이너스로 바꿀 생각을 해야 돼요. 숫자가 0이 아니야. 그럼 얘를 0으로 바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고쳐준 다음에 주기 문제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바꿀까요? 뭐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바꾸든지 조건을 바꾸든지 어떻게든. 그래서 이 꼴을 만들어준 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문제 풀린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됐죠. 그래서 요 다음에 어떻게 바꾸냐면, 여러분들 뭐 주기 문제 할 때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좀 예를 들어줄게요. 뭐 이렇게 문자로 쓰니까 잘 이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y는 어떤 문제가 있죠? 뭐 x 제곱 뭐 플러스 4x 플러스 뭐라고 할까요? 1? 이런 문제가 있다 칩시다. 여기서 fx 더하기 뭐 3은 fx라는 꼴이 나와요. 그려볼까요? 그럼 뭐 어떻게 이거 그려야지 뭐. 그럼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3이니까요. 이거 설명했죠? 요거의 반, 요거 제곱 했죠? 그러면 빼기 2 빼기 3 해가지고 툭 찍고 요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잘못 그렸네. 요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0부터 3까지만 따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좀 예쁘게 해야 되는데 얘가 탁 나오게 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이거 이게 바로 이 그래프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다 칩시다. 같은 그래프예요. 같은 그래프인데 요거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해요. 그럼 어떤 친구들이 이거 주기 2네. 왜냐면 거리가 2 차이가 나니까요. 그리고 빼기 1부터 1이네. 그러면 뭐 여기서 이것만 따. 여기서 이것만. 그래서 0부터 시작을 안 하고 빼기 1부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빼기 1부터 0부터 시작을 안 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기는 반드시 어떤 꼴로 바꾸라고 그랬죠? 반드시 이 꼴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x 플러스 1을 t로 치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f t는 그대로 대입하면 뭐가 되죠? 넘겨서 하면 f t 빼기 2가 되겠죠?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t로 치환했으니까 얘도 당연히 함수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줄까요? y는 t 제곱 t 빼기 1 더하기 4에 t 빼기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함수를 굳이 계산을 해주면 암산이 잘 돼야 되는데 t 제곱 했죠? 빼기 2 빼기 4 플러스 2t 그 다음 더하기 1 이런 암산했어. 이런 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다시 완전 제곱꼴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t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3은 y죠? 이 함수를 그려서 다시 0부터 그리는 거예요. 0부터. 이게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요 꼴로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핵심 치환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치환. 그래서 치환이란 기술이 있는데요. 치환은 진짜 잘 쓰이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치환. 진짜 중요해요, 치환. 그래서 애매하다. 그러면 치환해서 문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기술이기도 하고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유용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그래서 치환을 어디서 쓰기 좋은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다시 말하면 치환의 기술이 되겠죠. 치환의 기술 좀 이상한데 치환의 기술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기에서 쓰면 굉장히 좋고요. 뭐 p는 fx 더하기 q일 때 이럴 때 쓰면 좋고요. 두 번째 리미트 x가 뭐 5로 갈 때 이런 게 있는데 요게 2인 거야. 이런 거 많이 봤죠? 이런 거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 가지고 장난칠 때 이럴 때는 치환.
기술이에요, 기술. 그 다음에 또 언제 쓸까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가 아니야. 2N까지일 때. 심지어 여기 리미트까지 있네. N이 뭐 무한대로 갈 때. 이 거지 같은 거를 반드시 T로 치환. 그럼 문제가 바뀌겠죠. 왜요? N을 T라고 했으니까 2N을 T라 했으니까 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T에 대한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N 뭐 나오겠죠. 그럼 T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그럼 뭐 4분의 1 T 제곱 뭐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쉬워지잖아요. 그쵸? 어차피 얘가 무한대로 가면 얘도 T도 무한대로 빠진 건 당연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치환이에요. 치환할 때는 애매한 거 막 진짜 더러운 거 문제에서 막 더러움이 느껴져. 막 문제에서 지저분함이 막 느껴져요. 그걸 치환해서 깔끔하게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때는 문제가 바뀐다는 거. 근데 치환을 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구간과 조건이에요. 얘를 절대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치환을 할 때는 원래 문자나 원래 함수의 그 조건과 구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절대 명심하세요.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치환은 좀 들어오면 쓰면 돼요. 들어오면. 치환 잘 쓰는 사람은 수학 잘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뭐 주기에서 쓰면 되고, 뭐 이런 리미트 극한, 또 뭐 시그마에 써도 되고요. 또 치환을 어디다 쓸까요? 뭐 치환 쓸 때 진짜 많은데 지수에서도 쓰면 너무 좋고요. 로그에서도 쓰면 좋고요. 그러니까 애매할 때 치환하면 돼요. 문제를 약간 비틀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려웠던 문제가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또 하나만 볼까요? 또 하나만? 사설이 길어지네. 우리 인테그랄 뭐 fx, dx 이런 거 있죠. a에서 b까지. 그럼 이거 어떤 꼴로 되죠? f, b 빼기 f, a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잖아요. 잘못했어요. 하도 오랜만에 해서. 자, 그럼 이거 어떤 꼴이에요? 주기꼴이죠. 이렇게 때려버리면.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도 장난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함수의 차, 뭐 여기에 어떤 함수가 들어가 있어, 숫자가 들어가 있어, fx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든 문제 바꾼단 말이에요. 내가 문제 내도 주기 한번 문제 내면 아마 더 어렵게 될걸요. 말도 안 되게. 정말 갖은 정말 사악한 거 다 집어넣을 거야 문제에다. 그래서 죽어도 못 맞추게.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제 내기 시작하면 한번 꼬면요 끝도 없이 꽈요, 진짜로.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뤄볼게요. 그래서 어떤 더러운 수를 써서 문제를 어떻게 더럽게 만드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 치환하기 좋은 거, 그리고 또 이 주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이 풀이의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는 쌤이었습니다. 안녕.